일단 뭐 우리가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부모님과 그리고 또 형제 자매들과 또 가족과의 소통 속에서 그런 답답증을 느끼는 경우가 아마 다들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연애할 때도 대화가 안 돼서 많이 다투잖아요. 부부 사이에서도 그렇고 또 정치적인 성향이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나눌 때, 혹은 종교적인 성향이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나눌 때, 우리는 여러 번 벽에 부딪히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되게 많죠. 말끝마다 뭔 말인지 알지? 내 말 뭔 말인지 알지? 라는 말을 말끝마다 붙여가면서 얘기하는 사람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언어 없이 나누어지는 대화, 두루뭉술하고 막연하고 오호하고 또 그런 무언의 대화가 가끔 대화의 전복을 건드리는 경험을 할 때 우리는 굉장히 놀라고 이상하고 또 감동을 받기도 하고 아름답다라고 여기기도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그 3일간의 움직임 워크숍을 통해서 그러한 만진다라는 게 선사하는 여러 가지 감각을 느끼면서 만진다라는 것을 조금 예민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즈음에 책을 준비하면서 후보 중에 있었던 여러 가지 제목들 가운데에서 하나였던 만지고 싶은 기분이라는 후보를 픽해서 저는 이걸 책 제목으로 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보시다시피 이 책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드릴 내용도 이제 만지다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이 책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 텐데, 오늘 제가 허락되어 있는 시간이 50분밖에 되지 않아서 제가 준비한 이야기를 전부 다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어떤 이야기의 내용은 좀 간단히 말해보자면, 달리는 자동차 안에서 안전벨트 없이 앉아있는 기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아무렇지도 않을 때가 많았고 편할 때도 있었다. 그러다가도 어느 순간 갑자기 무서웠는데 그 무서움의 강도가 너무 셌다. 그리고 그것이 외로움이라는 것을, 외로워서 슬픈 게 아니라 외로워서 무섭다는 새로운 인과관계를 알게 되었다. 기도를 하고 싶다고 생각할 때가 점점 많아졌다. 가끔은 사람들에게 기도를 할 수 없는 고충에 대해 말하기도 했다. 누군가는 내게 아무에게나 기도해보라고 조언했다. 하늘에, 태양에, 부처께, 알라께, 공자께, 맥주와 담배께 기도해보라고. 나는 교회에 다니면서 내가 믿는 신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한 번도 의심해본 적이 없었다. 그 실제를 향해 내가 지녔던 마음은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참 위대했다. 본 적도 없는 존재를 그토록 철석같이 믿었다니.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거듭 말하면서 내 통에 왔다니. 내 인생 전부를 그에게 알아서 하라고 밀어두었다니. 지금은 내게 그것이 없다. 그것 없이 하는 기도는 소꿉장난일 뿐이다. 아무것도 없는 물컵에 마시는 음료가 담겨있는 것처럼 마시는 식용을 하면서 캬 시원하다 라고 말하는 일이다. 그런 일을 해보려고 나는 몇 번이고 손을 모아봤지만 그럴 때마다 얼굴이 뽕개져 그만두었다. 나의 소중한 한 친구는 다시 종교를 갖고서 기도를 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내 글을 읽고 자신의 SNS에 신은 입자로 존재한다고 여긴다는 글을 썼다. 신은 공기 속에서
입자로 떠들고 있다고. 그래서 먼저 말을 걸거나 전능한 기적을 행하거나 하지는 않지만 누군가 자신을 부르면 그 입자들이 모여들어서 가만히 귀를 기울인다고. 언젠가부터 나는 죽은 사람들에게 기도하고 있다. 그들은 신은 아니지만 신과 비슷하다.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고 내가 그들을 여전히 의심 없이 믿고 사랑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내가 살고 있는 집 거실 한편에는 죽은 사람들의 사진들이 있다. 내 동생이 있고 박지선이 있고 변희수 하사가 있다. 그 밖에 나만 아는 죽은 사람들이 몇 사람 더 있다. 나는 아침마다 그 앞에 서서 손을 모으고 그들의 이름을 부른다. 수연아, 지선아, 변희수 하사님, 그리고 아무 말을 한다. 중요한 일을 하는데 잘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하기도 하고 어떤 연유로 고마움을 느낀다는 말을 하기도 하고 어떤 날은 절을 하기도 하고 어떤 날은 그 앞에서 요가를 낑낑하면서 사진들과 오랫동안 눈을 맞춘다. 나는 친구의 입자론을 읽으면서 많이 울었다. 기도하고 싶어서 애쓰던 많은 시간 동안 손을 모았다가 시무룩해져서 다시 풀곤 했던 그 시간 동안 내 주변을 감싸던 입자들의 안타까움이 나를 여기로 데려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아침마다 이름들을 속삭일 때, 물끄러미 사진들을 말아올 때, 어디서든 그들을 생각할 때, 내 주변의 입자들이 촘촘해진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자마자 나는 종교가 있는 사람이 되었다. 아직 이 종교의 이름은 없다. 네, 여기까지 옮겨와 봤습니다. 제가 유명한 뮤지션이 아니고 유명한 작가가 아니고 유명한 책방의 운영자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다 애매해가지고 만약에 제가 너무 인기가 너무 많은 뮤지션이었다면 다른 일을 아마 못하지 않았을까요? 너무 뛰어나고 너무 유명한 작가였어도 다른 일을 좀 못했을 것 같고 책방에 너무너무 막 인기가 너무 많고 너무 막 바쁘고 너무 유명하고 그래도 다른 일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다 어중간해가지고 그래서 여유라는 것이 조금씩 다 이렇게 확보가 되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먹는 일에 대해서 뭔가를 이렇게 말씀드릴 만한 입장이 되게 못 돼요. 왜냐면 먹는 거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냉장고 문을 거의 열지 않고 먹는 일에 좀 성의를 잘 안 들이는, 그러니까 성의 있고 싶은데 그게 또 맘만큼 잘 안 되는 편이고 물론 이제 규칙을 지향하고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어떤 몸과 마음의 정화를 위해서 어떤 나라는 존재 자체를 굉장히 좀 클렌징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냥 좀 단순한 이유로 그냥 이제 추구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식생활에 점수를 매긴다면 저는 그다지 높은 점수를 매길 수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음식은 되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일단 뭐 육식을 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어떤 음식을 섭취하느냐에 대해서는 최대한 좀 꼼꼼하게 살펴보고 최대한 건강한 방식으로 그리고 윤리적이려고 노력한 방식으로 또 이제 깨끗한 방식으로 만들어진 음식을 섭취하는 게 너무 당연하게 우리 몸에 그리고 우리의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저는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뭐 잘 먹는 일을 이제 꼼꼼하게 잘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제 누룽지랑 이제 저희 어머니가 종종 반찬을 만들어 주시거든요. 뭐 나물 반찬 같은 거. 그럼 이제 누룽지 끓여가지고 그런 나물 반찬이랑 이렇게 먹는 거 좋아하고요. 그리고 아침에 이제 두유에 시리얼을 넣어서 먹거나,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그 식빵 사이에 사과를 잔뜩 끼워 넣어가지고 먹는, 그게 거의 저의 고정 아침 식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떡볶이 많이 먹고, 아까 보니까 진주에서도 떡볶이 드셨냐고 하셨는데, 네, 진주 도착해서 떡볶이 드셨냐고 하셨는데 못 먹었고요. 그 맛집 알려주시면 제가 내일 올라가니까 내일 이제 시간이 된다면 찾아가서 한번 먹고 그렇게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만지고 싶은 기분이라는 책을 쓸 때 이 얘기는 처음 드리는 것 같은데, 그 책의 표지 보시면 사진이 있지요. 뒤에도 사진이 있고, 이제 그 사진을 찍어준 친구가 이제 저의 애인이었는데, 이 책을 만들면서 이제 헤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책이 나올 때는 이제 헤어진 상태에서 이제 이 책이 나오게 됐는데, 뭐 헤어진다는 건 당연히 뭐 경사스럽고 신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긴 한데, 뭔가 그것과는 별개로 그냥 진짜 위에 적혀있는 어떤 애틋함이 있었어요. 예, 굉장히 오래 만났고 8년 만났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냥 이렇게 친구로 지내자고 제가 제안했고, 그렇게 헤어지게 되면서 좀 뭔가 어떤 시절이 이렇게 정리가 되고, 4살, 거의 뭐 8년 정도를 만났으니까 2살, 4살이 없겠죠. 네, 4살과 같았던 어떤 존재를 이제는 만지는 일은 없게 된다 라고 하는 어떤 그 사실이 주는, 이게 막연히 슬픔으로만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냥 슬프면서도 되게 좋으면서도 아주 묘한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게 아마 이 책을 만들면서 가장 묘한, 애틋함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진짜로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어떤 다음 시절을 좀 앞두고 있구나 내가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뮤지션과 작가와 책방 주인의 삶이 비교적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어 있다고 느껴요. 그러니까 따로 놀아서 서로의 각각의 직업이 다른 직업에게 방해가 되거나 좀 삐그덕거리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되게 좀 도움이 되고, 또 좀 위화감을 느끼게 하지 않고 근데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게 만드는 그런 느낌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여기 무슨 글감 같은 질문이 있었는데 저에게 어떤 영감이라고 할 만한 것이 이렇게 올 때에 저는 이제 그것을 계속 머릿속에서 굴려가면서 이거를 글로 쓸까, 노래로 만들까, 아니면 책방에서 어떤 이벤트로 승화를 시켜볼까,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뭔가 그렇게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세 개의 일이 좀 유연하게 좀 로테이션이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운이 되게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책방의 수익에 대해서는 되게 막판에 사람을 굉장히 치밀하게 만들고 저희도 잘 알고 있거든요. 인건비 대기가 참 빠듯하잖아요. 네. 그쵸. 그 빠듯하다라는 표현이 너무 정확한 표현인 것 같고, 그치만 어쨌든 제가 책방 이름을 무사라고 지었던 것은 그냥 일단 운영이 가능하면 저는 괜찮거든요. 그러면 저는 만족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까지는 무사하게 운영난에 막 크게 시달리지 않고 운영하는 게 가능했어요. 가능했고 지금도 가능하고 그리고 또 저는 다른 직업이 또 있기 때문에 그 다른 직업을 통해서 로스를 메울 만한 그런 능력도 있고 그래서 그다지 큰 스트레스 없이 지금까지 잘 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뭐 수익이 많이 나느냐라고 하면 당연히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지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살짝만 바꿔본다면 예, 운영은 문제없이 무사하게 아주 잘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6년 그쯤에 이제 오셨었군요. 제가 제주로 옮긴 것은 이제 제가 너무 제주에서 살고 싶은 생각이 커서 제주에 이주해가지고 제주에서 살아야지라고 이제 결심을 딱 내렸고 당연히 이제 제가 제주도로 가니까 책방도 제주로 가야지라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서울에서 오픈을 했지만 1년 반 정도 운영을 하고 바로 정리하고 이제 제주로 저하고 같이 이제 이동하게 됐거고요. 그쵸. 이제 서울에서 책방할 때랑 제주에서 책방할 때랑은 여러 가지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가장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날씨가 아닌가 싶어요. 서울에서는 그 날씨가 궂으면 사람이 잘 안 오고 날씨가 좋으면 사람이 많이 오거든요. 근데 제주에서는 날씨가 좋으면 사람이 안 와요. 놀러 다녀야 되니까. 날씨가 좀 꾸질꾸질하고 뒤숭숭하면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 차이. 그러니까 아까 제주도로 가게 된 계기도 너무 심심한 대답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도 굉장히 심심한 대답을 드려야 되는 것 같은 게 그냥 책을 너무 좋아하고 독서도 좋아하지만 책이라고 하는 그 물성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냥 책으로 둘러싸인 공간에서 좀 지내보고 싶다. 그리고 책도 막 이렇게 사람들한테 추천하면서 판매도 하고 그러면 왠지 좀 재밌게 지내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단순하게 좀 했어요. 오랫동안. 그래서 무모하게 이제 시작을 했고 시작할 당시에는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일들이 많았어가지고 제가 뭐 장사를 해본 적도 없었고
어쨌든 처음 해보는 일이니까 이제 수완이 너무 없어서 그래서 내가 너무 순진했구나라고 생각하고 이제 보통 가게 계약을 2년 단위로 하니까 2년만 하고 얼른 그만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이제 시작한 일이었는데 뭐 1년 넘어가고 뭐 2년 더 들어가고 제주로 옮겨가면서 또 이어서 가고 하다 보니까 소위 그 짬밥이라는 것이 저에게도 영영 생기게 되면서 지금에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저는 오래오래 계속 하고 싶어요.